엄마 나 이제 그만 아프고 싶어. 엄마가 힘든 것도 이제 그만 보고 싶어. 여기 한국의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겨우 5살로밖에 보이지 않는 금발의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이의 엄마는 의지와는 다르게 피곤에 찌든 모습입니다. 이윽고 이 외국 여성 뒤로 한국인 여성이 나타나 그녀를 토닥여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또래로 보이는 한국 아이가 달려와 아픈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요. 그러자 아픈 얼굴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띤 아이를 향해 눈물의 다짐을 하는 외국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리치, 올해 36살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원래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빵 굽는 향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비앙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오래전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저는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순간 저는 한없이 무너졌지만 제게는 울고 있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비앙카가 있었으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앙카와 단둘이 우리는 서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고 다시 웃어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 육아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야속하게도 저에게 또 한 번 가혹한 시련을 주었습니다. 비앙카가 큰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비앙카는 처음에는 그저 조금 잔병 치레가 많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어릴 때 많이 아파야 이겨내면서 더 건강해진다는 말을 했기에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리면 오래가고 쉽게 열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면역력이 약하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지만 너무 자주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 심해질 때마다 폐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늘어났고 약을 먹어도 회복 속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병원에서 비앙카는 선천적인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병명은 원발성 면역 결핍증. 쉽게 말하면 비앙카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감기 하나에도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법이 없으며 평생 면역 조절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매달리며 치료법이 없는지 계속 되물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과 함께 면역 억제제로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사의 말이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의사를 붙잡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혹시 실수한 것은 아닌지, 치료 방법이 정말 없는지, 이탈리아에선 어렵지만 다른 나라라면 방법이 있는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알았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오는 대답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손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비앙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데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는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았습니다. 저는 비앙카를 안고 한참을 울면서 꼭 낫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면역 질환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임상 연구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저는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면역 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한국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 발표.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고, 한글은 너무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에서는 희귀 질환과 면역 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학병원에서 비앙카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 세포 치료법을 적용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병원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는 싱글맘 소피아 리치입니다. 저희 딸은 원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치료법이 저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보내고도 하루 종일 답장이 오지 않자 초조함에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한국 병원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비앙카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면역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한국에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벽에 기대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아이를 돌볼 자신이 있을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클 것이고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장기 휴직을 요청했고 작은 여행 가방에 비앙카의 옷과 약을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비앙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만 만들어주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비앙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비행기에서 초콜릿 먹어도 돼? 비앙카의 질문에 저는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날선 마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그리고 꼭 비앙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비행기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하고 낯선 풍경에 아이를 꼭 잡고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로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과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까지 제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도 어지러웠습니다. 제 옆에는 깊이 잠든 비앙카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제 옷을 꼭 쥔 채 숨소리를 고르게 내쉬고 있었지요.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조건 해내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 택시는 우리가 머물기로 한 작은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비앙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여행 가방을 끌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시원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문이 쭉 늘어서 있었고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약했던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이 있었고 벽장 같은 옷장도 보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공기가 잘 통할 것 같았습니다. 비앙카를 침대에 눕히고 나니 이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나이 지긋한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뭔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번역기를 켜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랑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거절당하는 걸까 싶어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정을 묻지도 않고 자신이 여기 주인이라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잘 됐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잘 지내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급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조용히만 살면 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비앙카와 함께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의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비앙카를 담당할 김성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였습니다. 발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앙카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혈액 검사와 면역 수치를 정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검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비앙카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며 힘들어했지만 용감하게 참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비앙카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거야. 비앙카는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치료 일정이 정리되면서 저는 좁은 고시원에 계속 혼자 있는 비앙카를 보며 지출이 조금 크겠지만 유치원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교회 옆에 위치한 유치원을 찾아가서 원장님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원장님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번역기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유치원 엄마처럼 보이는 그녀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 조금 할 줄 알아요. 필요하면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비앙카가 다닌다면 같은 반이 될 아이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무사히 비앙카의 유치원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앙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었지만 곧장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유치원 앞에서 비앙카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엄마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힘들지 않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고시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치원에서 만난 엄마들이 국과 반찬이 담긴 작은 용기를 건넸습니다. 아이 키우려면 힘들죠. 많이 드세요. 저는 번역기를 켜서 말했습니다. 저는 연거푸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앙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여긴 너무 따뜻한 나라라고 말을 하자. 비앙카는 내 품에 안겨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한국 좋아.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걱정했던 대로 우리의 한국 생활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비앙카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오늘따라 피곤한 듯 보였고 저도 병원과 유치원을 오가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앙카의 몸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말도 안 되게 너무 뜨거웠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체온계를 꺼내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비앙카의 이마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뜨거웠고 호흡도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비앙카가 정신을 잃진 않는지 계속 말을 걸어보았더니 아이가 눈을 살짝 뜨더니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숨쉬기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앙카를 안고 고시원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복도는 조용했지만 다행히 주인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앙카가 숨을 못 쉬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시를 불렀다고 빨리 챙기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할 틈도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곧 택시가 도착했고 기사님은 제 다급한 표정을 보더니 놀란 얼굴로 어디로 갈지 물었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제 서툰 한국어에도 기사님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바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비앙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비앙카, 엄마랑 이야기해봐. 응. 괜찮아, 조금만 참아. 그러나 아이는 반쯤 감긴 눈으로 힘없이 숨을 내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비앙카를 들것에 실어 옮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간호사들은 저를 막아섰습니다. 치료를 위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진정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성준 교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교수님께 비앙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결정을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얘기를 나누자는 말에 의사 상담실에서 교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비앙카의 면역 체계는 예상보다 더 약합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면역 반응 이상으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저는 뭐라도 할 수 있으니 치료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면역 치료를 계속해야 하고 면역 강화를 위한 세포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더 한국에서 지내야 할지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합니다. 제 계획은 비앙카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면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치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한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고 저는 직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직장은 휴직 상태였고 당장 돈을 벌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고시원에 저를 찾아왔다가 병원으로 급하게 간 사실을 듣고 수진 씨가 병원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는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해봐야지 않겠냐고 말했고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요즘 직원이 부족하거든요. 소피아 씨가 잠깐이라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카페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주문은 우리가 받을 테니까 간단한 일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때 다른 유치원 엄마들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들도 비앙카랑 아이들 같이 돌봐줄게요. 비앙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걱정 말고 일하면서 지내요. 아이 치료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나마 괜찮은 표정으로 잘 자고 있는 비앙카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비앙카야, 우리 이제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기로 했어. 괜찮을까? 비앙카는 갑자기 꿈틀거리더니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 나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어. 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계속 살아보자. 한국에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새벽부터 일할 수 있는 수산센터에서 일용직을 하고 낮에는 병원에서 치료 일정을 조율하며 비앙카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수진 씨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여전히 컸고 한국식 생활 방식에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이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많은 손님을 만났는데 제가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받을 때마다 손님들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유치원 엄마들은 제가 낮에는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소피아 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비앙카 보러 자주 갈게요. 그들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들러 비앙카에게 인형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엄마들이랑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심심하지 않지? 비앙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친구들이랑 유치원 가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유치원 엄마들은 서로 눈을 맞추더니 비앙카가 유치원 생활을 놓지 않도록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비앙카가 빨리 나을 수 있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돌아가면서 비앙카 보러 올게요. 그들은 단순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와 비앙카를 같은 엄마와 같은 아이로 받아들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와 비앙카가 친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렇게 몇 달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모르고 비앙카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나날이 반복되면서 정기적인 면역 치료와 세포 치료 덕분에 아이의 면역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감기 안 걸려. 비앙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기에 걸려도 쉽게 낫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겠지만 이제는 감기에 걸려도 며칠이면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김성준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비앙카의 치료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면역 관리만 잘해주시면 평범한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완치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고 싶지만 네. 이제 비앙카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비앙카의 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앙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비앙카가 건강을 되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할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았고 비앙카는 한국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우리를 가족처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건지 비앙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비앙카에게 돌아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비앙카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좋아.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좋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이에게 한국에서 계속 지낼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앙카는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곳이 우리에게 새로운 집이 될 거야.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수진 씨를 포함한 유치원 엄마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모두들 환영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랑 계속 함께하는 거야? 당연하죠.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소피아 씨 없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카페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잘하던 일을 여기서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베이커리를 좋아했고 특히 유기농 건강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한국에서 작은 빵집을 목표로 제 삶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와 몇몇 엄마들이 제 빵을 먹어보곤 여러 아이디어를 주면서 적절한 베이커리 사장님과 연결해 주시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 사장님도 제 빵을 맛보시곤 정식 채용까지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년 전 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앙카는 건강을 되찾았고 저는 가게를 차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떠나올 때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곳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곳이고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있는 곳이며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곳이라는 것을. 비앙카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 사람 맞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저와 비앙카의 새로운 이야기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귀화를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